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며 아동복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서운하고 서러웠던 감정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확 터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명절을 앞두고 시부모님께 참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섭섭함의 앙금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년가량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성격이 선하고 착해서 싸우는 일도 없이 잘 만나왔죠. 나이도 적지 않으니 결혼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 뵌 후 결혼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혼 생각도 하는 사이다 보니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워낙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그러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뵈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이고 무례하실 정도로 솔직하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이혼하시고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는데요. 이혼 가정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 만난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실 정도로요. 자기 아들은 좀 정상적이고 복닥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여자와 결혼했으면 했는데 제가 성에 차지는 않는다면서요. 예상치 못한 홀대에 저도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들이 원래 좀 격없이 말하신다면서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나를 홀대하시는데 결혼이라도 하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짐작이 갔거든요. 남자친구는 매달렸지만 저는 결국 헤어짐을 고했죠. 서로 좋아하는 남자친구와의 헤어짐.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취급을 받으며 고생길이 뻔한데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고민하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고 많은 대화 끝에 저희는 아이를 낳기로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기로 하고요. 헤어지려 하다가 임신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된 거였죠. 제가 아이를 가졌다 한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건 똑같았습니다. 실수라고 치면 똑같이 실수한 건데도 저에게만 결혼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애부터 가지냐는 핀잔도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배는 불러오고 있어서 저희는 급하게 준비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를 낳게 될 때쯤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에는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집안일도 다 제 몫이 되었죠. 처음 해보는 육아가 너무 힘들기도 했고 아이도 잠을 잘 안 자는 편이어서 저 역시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생활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데다 제 개인 시간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운동도 못 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많이 힘들다고 하는가 보다 깨달을 정도로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시부모님의 말과 행동이었어요. 아이 출산 후에도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틈만 나면 오셔서 이런저런 살림이나 육아 간섭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저희 집 올 때마다 무슨 도깨비 나오겠다. 너는 생전 집도 안 치우고 사니? 싱크대 위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 하면서 오시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주방이 워낙 작기도 하지만 싱크대 위에 아이 젖병 소독기, 젖병 거치대와 분유, 그 외에 아이 물건이나 장난감 등을 씻어서 말려둔 게 있다 보니 어수선한 건데 그걸로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집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사니? 여자가 부지런해야지. 엉덩이 자꾸 붙이고 앉아있으면 집 개판되는 거 순식간이다. 원준이는 회사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데 너는 집에 있으면서 사모님 마냥 떡하니 앉아서 애만 보고 있을 거야? 저도 틈나는 대로 치워요. 거짓말 하지 마, 얘. 치우는데 이렇게 어수선하니? 그러고선 저희 집 냉장고도 수시로 확인하셨어요. 남편이 워낙 냉동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좋아해서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사서 잘 쟁여둡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원준이한테 이런 거 먹이니? 그거 원준 씨가 먹고 싶다고 직접 사놓은 거예요. 집에서 이런 거 안 먹었었는데 네가 똑바로 밥을 안 챙겨주니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원준이한테 밥 뭐뭐 해주니? 어디 말해봐라.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찌개나 국 해줄 때도 있고 이것저것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에 신경 좀 써라. 요즘 여자들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 우리 때는 애 보면서 집안 살림 다 했다. 시부모까지 모시고. 네. 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한 트럭 퍼붓고 가셨어요. 살림뿐만 아니라 육아에 관한 것도 모두 입을 대셨죠.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안 오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육아와 살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아이 태어나고 8개월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셨어요. 그렇다고 육아와 살림을 거들어 주셨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육아에 어머님 시중까지 들어야 해서 더욱 바쁠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둘러서 말한 적도 있지만 저희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살림을 똑바로 못하고 못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오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때 임신 전보다도 살이 더 빠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보다 힘든 건 제가 집에 있다고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말투셨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어머님 입장에선 몹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혜영이 네가 다니는 회사는 임신하면 그만두라 그러니? 요새도 그런 회사가 있어? 대놓고 그만두라고는 안 하지만 육아휴직을 쓸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이전에 다녔던 분들도 임신하면 다 그만두셨고. 아휴, 너는 어째 회사를 가도 그런 데를 가니? 결국 너는 애 놓고 집에 푹 퍼져 있을 거란 말이잖아.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 결국 돈은 우리 아들 혼자 버는 거네. 아휴, 요즘 여자들은 어떻게든 직장 안 놓치려고 애 낳아도 악착같이 회사 다니고 한다는데 너는 그렇게 남편만 바라봐서 어쩌니? 그리고 네가 같이 벌어야 집도 마련하고 가게에 보탬이 될 텐데 너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참 보면 갑갑하다. 어머님은 제가 돈을 벌지 않는 게 몹시 마음에 안 드신 듯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시댁에서도 큰 도움은 받지 못했고 남편이나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알아서 잘 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둔 것도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집을 사겠느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외벌이를 하느냐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다 스트레스이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하나하나 다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 정도가 지나고 제가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그맘때 취미가 하나 생기셔서 겸사겸사 저희 집에 오시는 건 그만두셨어요. 어머님한테 구박받을 때 내내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은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면 바로 일을 찾아봐야겠다 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언니에게 소개를 받은 것이었어요. 저랑 조리원 동기였던 그 언니. 육아에 대한 힘든 점이나 스트레스도 같이 공유하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남편이 주재원으로 인도에 가게 되면서 언니도 여기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하는 일은 인터넷 스토어에서 아이옷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마켓이 엄청 잘 되는 대박 쇼핑몰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로는 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도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일을 못할 텐데 이대로 방치하고 가기 아깝다고 저보고 맡으라더군요. 제가 아이옷도 잘 입히고 센스가 있는 것 같던데 할 생각 있으면 방법은 다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언니에게 도매 사입하는 방법이나 거래처 관리하는 방법, 상품 등록 등 쇼핑몰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니가 운영하던 쇼핑몰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죠. 사실 기존의 고객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제가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바꾸고 싶었어요.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서 소소한 용돈벌이로 끝낼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전반적인 부분들을 리뉴얼하면서 재단장을 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안전하게 기본 스타일 위주로 판매를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옷으로 쇼핑몰 분위기를 바꿔봤죠. 할인 행사나 이벤트도 자주 진행을 하고요.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제가 아이를 키우며 관심이 있던 분야다 보니 더욱더 신나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판매가 크지 않고 미비하거나 언니 쇼핑몰에 원래 가입되어 있던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사는 정도였지만 꾸준히 홍보도 하고 사진 분위기나 옷 퀄리티도 올려가다 보니 어느새 회원도 많이 늘고 매출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맘때도 어머님은 한 번씩 연락 와서 남편 밥은 잘 챙겨주느냐고 살림 게을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어머님께 저도 이제 돈 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권에 접어든 다음에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는 그때까지도 따로 말씀은 안 드렸죠. 쇼핑몰 운영과 육아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하루가 달리 늘어가는 회원과 매출을 보며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남편은 그맘때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회사 상사에게 밑보여 찍히게 되었는데 그 일로 회사 다니는 게 지옥 같다며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거든요. 남편은 금방 이직을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어느새 넉 달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이력서 넣은 괜찮은 회사에선 연락이 안 오고 가끔 면접 전화가 와서 가보면 연봉도 너무 터무니없고 복지도 안 좋다며 남편이 먼저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남편이 언제쯤 괜찮은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다른 회사 이직 말고 그냥 저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인다면서요. 안 그래도 물량이 너무 많아지고 CS 응대도 해야 되다 보니 저 혼자서는 너무 빠듯하고 바빴거든요. 작은 사무실 구해서 직원이라도 쓸까 하던 찰나인데 남편이 같이 하자는 거였죠. 제 쇼핑몰이 한창 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회사를 다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 쇼핑몰이 잘 된 지 얼마 안 돼서 안정기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 생활은 하기 싫다고 당분간만이라도 자기를 직원으로 쓰라며 계속 매달렸어요. 결국 저는 괜찮은 회사 취업하기 전까진 직원으로서 내 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을 한 지도 한 달 정도가 지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명절 선물로 양가 부모님께 견과류나 유산균, 한과 같은 걸 드렸는데
이번에는 매출도 괜찮으니 통 크게 한우 선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판매점에 한우 선물 세트를 미리 주문해서 명절 전날 찾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명절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잔뜩 밀려있는 택배를 싸고 있었고 저는 CS 처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전화 받을 손도 부족하다 보니 대충 택배 박스 위에 폰을 올려두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예, 엄마. 바쁘니? 아, 조금요. 괜찮아요. 밥은 먹었고? 예. 밥 잘 먹고 일해. 회사 생활 얼마나 고되니? 어머님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모르십니다. 남편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나름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간 거라 다니는 동안 어머님이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그만둔 거 알면 속상해하실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했죠. 예, 근데 무슨 일이세요? 설 전날에 올 거지? 예, 그렇죠. 그래, 혜영이한테 장 봐올 거 미리 말해놨으니까 그거 잘 들고 오라고 하고 과일하고 생선 같은 건 좀 잘 보고 사라 그래. 애가 왜 그렇게 물건 보는 눈이 없어?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 바빠서요. 이제 끊을게요. 아, 잠깐만. 너 혹시 설 선물 샀니? 우리 집 줄 거? 예, 주문해놨어요. 뭐 했는데? 혹시 또 견과류 사오는 거면 그냥 갖고 오지 마라. 집에 엄청 많아. 아, 견과류 아니고 이번엔 한우 샀어요. 한우? 예, 한우 세트면 꽤 비쌀 텐데. 그 말에 남편도 웃더라고요. 혜영이가 한번 그렇게 하자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좋은 거 챙겨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남편 딸에는 저 기세워주려고 그렇게 말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에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잠깐만, 양가 부모님? 그러면 혜영이 걔네 집에도 한우를 똑같이 한단 말이니? 예? 아니 왜? 무슨 그 집까지 한우를 줘? 돈 아깝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폰이 있는 쪽으로 쳐다봤어요.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양가 부모님들은 똑같은 거 해야죠. 야, 됐다 그래. 네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 집에 한우까지 갖다 바쳐야 되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거 사는 돈, 그 돈이 네가 버는 돈이지 혜영이 걔가 버는 돈이야?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기분은 지가 낼라 그래 아주. 아, 엄마. 사지마 너. 우리 집에만 주고 혜영이 집에는 그냥 뭐 참치캔 세트 그런 걸 하나 줘. 한 2만 원 안팎으로. 톡 까놓고 걔네 집에 아빠도 없고 엄마하고 여동생 둘밖에 없는데 누가 그걸 다 먹니? 내 말 들어? 우리 집만 해. 저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놀라서 전화를 받아 들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만 끊어요. 저는 남편에게 폰 내놓으라고 했죠. 내놔. 나 못 참아. 어머님한테 좀 따져야겠어.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번 돈이니까 어머님은 한우 선물 받으시겠다고 하고 우리 집은 2만 원 안팎 참치캔이나 보내라고? 아, 엄마도 참. 폰 이리 내. 나도 못 참아. 그전에도 나 돈 안 벌고 집에만 있다고 사사건건 무시하시고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뭐라고 하시고 내가 한우를 우리 집에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셔? 미안해, 혜영아.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매번 당신이 사과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구절절 전부 당신한테 말 안 해서 잘 모르지? 당신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 맨날 개무시하고 우리 친정 욕했어. 정말? 그래. 괜히 이런 일로 당신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건 내가 그냥 참았던 거야. 도대체 내가 그리고 우리 집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는 거야? 일 안 한다고 구박하셔서 서준이 어린이집 보내자마자 일 시작했어. 아직 말씀은 못 드렸지만 나도 나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말하다 보니 너무 복받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남편도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지만 제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여태까지 어머님에게 당했던 거 다 얘기했고 이번에 명절에 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속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요. 남편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구박했는지 몰랐다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저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들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현관 근처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우 사온 것부터 주라고 하셨어요. 냉장 보관하신다면서요. 저는 말씀드렸죠. 안 사왔어요, 어머님. 왜? 그거 말고 다른 거 사왔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아니, 한우 산다고 해서 그걸로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사왔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 뭐 사왔는데? 제가 한우 대신 선물로 사온 게 뭐냐고요? 저는 장바구니 안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바로 네 개들이 라면 한 봉지요. 여기요, 어머님. 이게 선물이에요. 제가 라면 봉지를 들고 있자 어머님도 앉아서 TV 보시던 아버님도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시더군요. 너 이게 뭐니? 뭐긴요. 라면이잖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장난치는 거니? 너는 이게 재밌어? 장난 아닌데요? 뭐?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희번뜩해지시더니 제가 들고 온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얘가 진짜 미쳤나? 시부모 농락해? 라면 한 봉지 쳐들고 와서 선물이랍시고 준다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됐어? 제가 진짜 미쳤나 보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고요. 저도 아랑곳 않고 말씀드렸죠. 기껏 사온 선물을 던지시네요. 너 진짜 미친 거야? 아니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원준 씨 힘들게 돈 벌고 저는 그 돈 받아 쓰는 입장인데 왜 똑같이 저희 집에 한우 선물 하느냐고요. 내가 언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바로 옆에서. 제가 들었다고 하자 어머님은 약간 당황하시다가 다시 화를 내셨어요.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기분 내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원준 씨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은 지 4개월 넘었고요. 제가 일한 돈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전적으로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저희 집에는 한우 갖다 드리는 게 맞고 원준 씨는 돈 한 푼 안 벌고 있으니까 라면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악에 받쳐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제 얘기 듣고 뜨악 하시더군요.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준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만둬도 진작에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밑에서 제 일 도와주고 있고요. 네가 뭔 일을 하는데? 쇼핑몰에요. 지난달 매출만 1,000만 원 찍었고요. 어머님 맨날 저보고 돈도 못 번다고 쓸모없다고 그러셨죠. 저 이제 돈 잘 벌거든요. 돈 못 버는 걸로 무시할 거면 이제부터 어머님 아들 무시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따지고 들자 아버님까지 역정을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바둑판을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저게 어디 시댁에 와서? 저도 그때부턴 거의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저희 부모님 이혼했다고 무시하고 애 키우는 며느리 직장 없다고 무시하고 어머님 원준 씨랑 통화하는 거 바로 옆에서 다 들은 제 심정 아세요? 저희 집에는 한우 세트 필요 없고 참치캔 세트는 하나 던져주라면서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왜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되냐고요. 저희 엄마 저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런 취급 받아야 될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저 라면 한 봉지가 딱입니다. 야, 너 나가! 제 말에 어머님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하고 아버님은 나가라고 삿대질하며 화를 내셨어요. 네, 저도 나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셔서 저 무시하시는데요? 원준 씨가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라고 저 무시하시냐고요. 저 무시하셨으니까 저도 어머님 아버님 싹 무시하고 살 겁니다. 마음에도 안 드는 며느리 이젠 없는 셈 치세요.
저도 마지막으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 챙겨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서도 손발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손 붙들려 따라 나온 아이도 엉엉 울고 저도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 길로 밖으로 나와서 씩씩대며 진정하고 있으니 남편도 곧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차 시동을 걸었고 저도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만 계속 흘렸죠. 아이도 울고 있고요. 하지만 눈물은 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게 참 많이 쌓였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던 말 하고 나니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 부모님이신데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맺힌 게 많은지 몰랐다면서요. 부모님도 놀라시고 서운하시겠지만 솔직히 그간 당신 무시하고 함부로 한 게 맞지 않냐면서 자기가 만약 그렇게 당했으면 자기도 분해서 펄쩍 뛰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했으니 자기 가족은 저하고 서준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 같아서 고맙더라고요. 그 후에 시부모님이 불이 나도록 제 폰으로 연락을 하셨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부모님께 더 이상 혜영이한테는 연락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본인만 가겠다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도 저랑 결혼한 후에 변했다고 와이프 편만 드냐고 화내셨다는데 남편도 솔직히 혜영이나 처가댁 무시하고 고깝게 본 건 사실 아니냐며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혜영이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랬대요. 남편 역시 강경하게 나오니까 시부모님도 더 이상 연락은 안 하시고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상처가 너무 커서 뵙기 싫고 시부모님도 애당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하셨으니 안 보고 사는 게 해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시부모님이고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참고 또 참았던 건데 솔직히 저도 이제는 경제력도 생겼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도 맞습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라는 말처럼 저를 좀 더 좋게 봐주시고 받아주셨더라면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더 노력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수입도 많아지면 당연히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좀 더 챙기려고 했을 거고요. 하지만 끝까지 그리고 저희 친정까지 무시한 건 시부모님이셨고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은 것 뿐입니다. 안 보고 산다고 겁날 것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싶기도 해요. 이번 명절 역시 저는 저희 친정 찾아가고 남편은 아이와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이랑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면 되니 명절이 더 좋네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잘 쉬다 오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결혼 전 저희 친정은 일찌감치 절에다 제사 맡기고 명절 때는 여행 가거나 집에서 쉬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명절 준비 제대로 하는 집이더군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 명절 준비에 치 떨 때는 힘들겠다 생각하긴 했어요. 걱정도 됐고요.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치솟고 할머니, 엄마, 며느리, 딸 등등 여자들만 엄청 갈아대면서 고생시키는 게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집은 엄청 간단하게 한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는데 어머님이 하루 전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요. 남편은 분명 별거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하길래 하루 전에 오라고 하시나 싶어 걱정도 되고 남편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허허실실거리며 자기도 같이 하자느니 그렇게 안 많다느니 그런 소리나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할 게 엄청 많은 겁니다. 남편도 좀 놀라더라고요. 엄마, 뭐 이렇게 식재료를 많이 샀어?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 남편 말에 어머님은 펄쩍 뛰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원래 이렇게 했어. 아닌데?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얘가 시끄러. 너는 가서 TV나 봐. 저는 좀 벙쪘습니다. 왠지 추측으로는 남편 말처럼 여태까진 정말 간소하게 한 건 맞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제대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하기 싫죠. 하지만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이고 저도 밉보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님에게 배워가며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는 전을 구우라며 바닥에다 전기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계란도 왕창 깨서 섞고 밀가루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만드는데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름도 너무 튀고요. 종류도 참 많더군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싶어서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4살 많은 누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우 손에도 장본게 들려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냐? 우리 어머님이 자기 집에서 하지 말고 형님이랑 나랑 나눠서 제사 음식 해오래. 내가 튀김하고 전하기로 했어. 그래? 근데 근데는 어차피 엄마 음식 준비할 거잖아. 하는 김에 같이 하자고. 신우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인사하더라고요. 올케도 와 있었네?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올케, 명절 음식 좀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희 친정은 안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 이제라도 좀 빡세게 배워야겠다.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되잖아. 저는 왠지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밖에서 TV 보고 있는 남편도 너무 얄밉고요. 신우는 자기가 사온 튀김과 전재료를 꺼내서 손질했습니다. 그때까진 각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미 제가 할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튀김 준비를 하면서 전 부칠 재료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올케, 이거 올케가 좀 해줘. 나는 튀김할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떠맡기는 겁니다. 신우가 주는 재료는 양이 정말 많았어요. 게다가 산적은 따로 꽂아서 하라고 재료하고 꼬치까지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걸 제가 어떻게 다 해요? 하는 김에 하는 거지. 그렇게 많지도 않아. 가만히 앉아서 전만 부치면 되는데. 뭐 힘든가? 그리고 나는 너라 튀김해야 된다니까. 엄마는 탕국하고 나물 준비하잖아. 저는 거실에 있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은 보이지도 않는지 TV만 보며 킬킬거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하자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도대체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싶고, 제가 무슨 전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심정적으로 왜 명절 끝나고 이혼을 그렇게 하는지 몸소 이해가 됐다고나 할까요? 계란물이 팬이며 바닥에 깐 신문지 위로 엉망이 됐고 계속 밀가루에 계란물에 손을 적신 저는 나중에는 손이 아릿하게 저려올 정도였습니다. 더 어이없는 게 신우는 튀김을 다 하고는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서 돌아올 생각을 않고 어머님도 탕국과 나물 준비를 끝내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주방에 저 혼자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도 나고 진짜 마음 같아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저희 집 가고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와서 많이 힘드냐고 고생한다는 이빨린 소리하면서 전 주워가서 먹고 저는 부글부글하며 반나절을 전만 구웠습니다. 그렇게 겨우 다 끝내갈 무렵 신우가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어머, 옳게 세상에 너무 못 구웠다. 저는 그 말에 진짜 들고 있던 뒤집개를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네?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이게 뭐야. 옳게 요리 솜씨 되게 없구나. 그럼 네가 하던지. 속으로 욕이 나오더군요. 아, 이거 우리 시댁 들고 가면 왜 이렇게 못 구웠냐고 한 소리 하시겠네. 어쩔 수 없지 뭐.
신우는 제가 이글이글 노려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커다란 통에 키친타올을 깔더니 전을 차곡차곡 챙기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얄미운지. 명절 전에도 시댁 식구들은 종종 봤지만 그렇게 얄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을 다굽고 뒷정리며 기름튄 바닥까지 다 닦아야 했어요.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올케가 자기가 그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같이 하라고 해서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결국 뒷정리에 설거지도 제가 한 거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내일 일찍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치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는데 그 주둥이까지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다며. 그러려고 했는데 또 괜히 엄마 눈치 보여서 내가 결혼 전에도 안 거들었는데 괜히 이제 와서 거든다 그러면 마누라만 챙긴다고 그럴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마누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잖아. 많이 힘들어? 반나절 동안 젖만 구워봐. 안 힘들겠어? 미안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됐어. 그리고 형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자기 시댁에서 쓸 걸 왜 나한테 시켜? 그러게. 누나도 참. 우리 누나가 좀 그래. 네가 이해해. 남편은 그냥 장난치듯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저는 그 일 이후 다시는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시 명절이 찾아왔죠. 어머님은 역시나 하루 전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보니 이번엔 신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필요한 식재료 사들고요. 왔어, 올케? 네. 저번에 그렇게 반반 만들어가니 우리 어머님이 편하고 좋다면서 또 그렇게 하라네. 앞으로는 이렇게 시키실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전기팬 앞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번 명절 때 올케가 너무 전을 못 붙이는 거야. 우리 시댁 식구들도 한 소리 했다니까. 이번에는 잘 좀 붙여줘. 한번 해봤으니까 실력 좀 늘었겠지? 저는 수북히 쌓인 재료와 계란물, 밀가루를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저 잠깐 앞에 좀 갔다 올게요. 어딜? 뭐 사올 게 좀 있어서요. 제 말에 신우가 농담조로 그러더군요. 올케 전 부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킬킬거리더군요. 저는 그냥 빙긋 웃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길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장 전집에 있는 포장된 전을 종류별로 사고 그 길로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고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판사판이다 싶었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 자기들끼린 음식 준비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아서 과일 먹고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렸겠죠. 이 집 명절 준비하는 노예인 바로 저요. 저는 마음을 먹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뭘 사온 거야? 저는 웃으며 식탁 위에 전을 올려놨습니다. 전 사왔어요. 넉넉히 사왔으니까 이걸로 저희 집하고 형님도 들고 가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제 말에 신우와 어머님 표정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얘가 미쳤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남편까지 슬그머니 오더니 전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 이걸 사온 거야? 예, 선아야. 너 이걸 어디서 산 거야? 시장이요. 시장에 전 쌓아놓고 팔잖아요. 이게 훨씬 맛도 있고 모양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고생했나 몰라요. 제 말에 신우도 기막히다는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올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음식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네, 형님. 저 음식하기 싫어요. 저번에 해보니까 손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보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나 참 이러시고 신우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음식하기 싫어서 이걸 사왔다고? 네, 무슨 문제 있어요?
예, 선아야. 너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명절이라서 음식 좀 하라고 했기로서니 떡하니 파는 전을 사와? 네, 이것도 전이잖아요. 제사 음식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지. 정성스러운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파는 거 몰라서 직접 하니? 험악해진 분위기에 저도 슬슬 열받더라고요. 그래, 오늘 말 다 하자. 내가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 나는 이혼하는 거 아닌 이상 평생 개고생하며 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제 조상님도 아닌 분들한테 제가 정성스러운 마음이 뭐가 있다고 그런 게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너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요. 그리고 형님네 음식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해도 남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거나 전집에서 만드는 거나 뭐가 달라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는 거품 물고 남편은 저를 말리더라고요. 자기야, 그만하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자기네 조상님들이네. 자기가 해. 절은 잘도 하면서 음식은 준비 못할 게 뭐야? 아, 그리고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진짜 양반들은 음식 준비도 다 남자들이 했대요. 여자 손 타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게다가 음식 준비도 엄청 간소하게 했대요. 근데 조선시대 때 평민들이 너도 나도 양반 호적 샀잖아요. 그때 이게 변질된 거라네요. 게다가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 아내며 며느리한테 다 맡긴 거고요. 그런 거 보면 참 필요 없는 허례의식인데. 안 그래요? 제 말에 어머님, 신우, 남편까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말에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야, 얘가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저보고 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연한 이 집 며느리인데 양반 집에선 그렇게 안 해요. 올케 진짜 장난 아니네. 남편은 질겁하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뭘 왜 그래? 너 저기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 봤어? 저거 나보고 다 붙이래. 내가 왜 그래야 돼?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 집 노예라도 된 거야? 아니, 힘들지.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하루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루? 좋아. 그러면 내일은 우리 집 와서 자기가 붙여봐. 내가 재료 준비해 놓을게. 뭐? 하루라며 못할 것도 없잖아. 진짜 이럴 거야? 본인은 못하겠나 보지? 저랑 남편이랑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가방을 들고 나와서 남편에게 주더라고요. 너네 그냥 가라. 내가 살다 살다 별. 엄마 왜 그래요? 명절 하루 전 부치는 게 싫다고 시장 가서 전 사오는 게 이게 말이니?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획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기막혀 하시고 남편도 미치고 팔짝 뛰며 따라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대판했는데 무슨 정신으로 거기에 계속 있겠나요? 남편하고는 그날 집에서 실컷 싸웠어요. 제가 한 행동이 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불합리하다 느끼는데 마냥 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어머님과 이 일을 전해 들은 아버님은 화가 나서 시댁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안절부절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안 간다고 누가 무섭나요? 이 일을 제 친구들에게 말하니 명절 스트레스 어지간히 받던 친구들도 속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했던 걸 진짜 했냐면서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근데 잘했어 차라리. 초반에 아니다 싶을 때 뒤집는 게 맞아. 시간 지나서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냐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된다? 차라리 엎을 거면 초반에 없는 게 나아. 나는 꾸역꾸역 참았거든. 우리 어머님 나 친정에도 못 가게 한다. 초반에 그럴 때 나도 친정 갈 거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 해놓으니까 이제는 갈수록 안 보내려 해. 당연하다는 듯이. 나도 진짜 언젠가는 뒤집을 거라고 벼르고 있다니까. 제 친구들은 제 행동을 이해했지만 저희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끝까지 사과도 안 한다며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판 싸우고 앞으로 음식 해야 될 일 있으면 남편더러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치사하다며 알겠다고 하고요. 그 후 시간이 흘렀지만 시부모님은 저 보기 싫다 해서 여전히 안 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사이가 풀려서 이전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저 괘씸해하며 사과하기 전까진 오지 말라고 하시지만요. 저는 솔직한 말로 시댁 갈 일 없으니 속 편하고 좋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안 갈 수 있겠냐마는 저는 제 행동이 사과할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고 명절 때는 집에서 푹 쉴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분노를 해소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뒤집어 엎지 않았으면 이혼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과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잘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의 제 행동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번 명절도 안 가기로 했으니 친정에나 가 있을 생각입니다. 저도 저희 집 가서 푹 쉬다 오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살던 지역에서는 3시간 넘게 걸리는 먼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취를 하며 혼자 살다 보니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외로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혼자 사니까 자유롭고 편하겠다고 부럽다고도 했지만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혼자 밥해 먹고 잠자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무섭기도 하고 더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죠. 저는 엄마랑 오빠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쯤 엄마랑 이혼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오빠와 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늘 바쁘셨고 오빠도 학원이나 독서실 간다고 집을 늘 비웠기에 집은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항상 늦게 집에 들어왔고요. 한마디로 저는 늘 혼자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집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늘 바쁘셨고 오빠도 집에 잘 없었고 그래서 멀리 대학교에 진학하고 혼자 살았을 때도 별다른 점은 없긴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론 가족 간의 정이나 온기가 그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남자를 만나고 결혼까지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외로움 때문이 컸거든요. 저는 대학교 졸업반일 때 주말에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예식장도 있고 또 돌잔치도 하는 곳이다 보니 주말에는 특히 더 바쁜 곳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직급은 매니저였고 저보다는 5살이 많았어요. 워낙 정신없이 바쁜 곳이었는데 그 남자가 일도 많이 도와주고 알려줬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었죠. 자기는 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여기서 매니저를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험은 매번 치기 때문에 합격만 하면 뷔페는 그만둘 거다라더군요. 저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일이 마칠 때면 그 남자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고 또 힘내라며 바카스나 캔커피를 따로 줄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뷔페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사이에선 저희가 사귀는 사이인 줄 다 알더라고요. 사실 그 남자는 외모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가깝게 지낸 건 착하고 따뜻한 사람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도 컸었고요. 그 남자와 저는 따로 사귀자 어쩌자는 말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지내오다가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나 그 남자나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이라 당황했죠. 왜냐면 그 남자도 뷔페에서 일은 하지만 월급도 아르바이트생과 다를 바가 없이 작았고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보기 힘들었거든요. 결혼을 할 만큼 기반이 잡혀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저 역시도 졸업 후 계속 취업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했고요.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아이가 덜컥 생겼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이를 낳자고 자기가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시험 합격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제품으로 찾아와 준 아이를 지운다는 게 내키지가 않았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는 따로 모아둔 돈도 없고 집에서도 뭔가를 해줄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결혼하면 시댁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리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집살이를 하면 힘들 거라는 건 막연하게 저도 알고 있었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이 사실을 안 저희 엄마도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고생문이 훤히 보인다고요. 엄마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셔서 결혼 계획도 접어야 되나 했지만 그 남자가 저 없으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저는 다시 엄마를 설득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엄마는 결혼식 직전까지도 올까 말까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결혼 당일날은 펑펑 울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만약에 너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다 싶으면 엄마한테 언제든 얘기하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마냥 나도 어른이고 이제 결혼하면 한 가정의 아내가 되는 건데 엄마가 나를 너무 어리게만 보시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의 걱정대로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저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 마음으로 저를 시집 보내셨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임신 때문도 그렇고 돈도 없다 보니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짧게 갔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후 시댁으로 바로 돌아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예상한 대로 제 결혼 생활은 불보듯 뻔했어요. 좁아 터진 집과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나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결혼 생활이 순탄하고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괜히 저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학교만 졸업했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친정이 빵빵한 것도 아니니 저를 더 탐탁치 않아 하셨고요. 저희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시어머니도 반대를 좀 하셨었거든요. 어머님은 시댁살이 첫날부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원종이 불쌍하다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애다.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진작 합격하고도 남았을 텐데 상황이 이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가 아내가 됐으니 남편 신경 써주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그래야 빨리 합격을 할 것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저는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했죠.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기특하다고 툭하면 그러셨어요. 공부하고 일까지 한다고요. 근데 솔직히 같은 직장에서 일해보기도 했고 사귀기도 했던 저는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본인이 진짜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일하는 시간 빼고는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남편이 공부하는 꼴을 못 봤거든요. 결혼 전 데이트할 때도 같이 도서관 가거나 공부하러 가자고 해도 다음에 하자고 하고 그냥 모텔이나 가자고 하고 저랑 안 만날 때도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PC방이나 가고 당구장이나 갔지 공부하는 모습은 본 적도 없어요. 자기 말로는 저랑 데이트할 때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내내 공부하다가 잠이 든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니 그것도 뻥인 것 같았고요. 하여튼 남편은 말은 공시생이라면서 이번 연도 안에는 합격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말처럼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정신 차리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늦게 뷔페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오면 친구들 만나거나 집에서 밥 먹고 쉬거나 공부 좀 하는 척 하다가 게임하거나 결혼 전 생활과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저는 생활 자체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시부모님 밥 차려드리고 늦게 일어난 남편 밥 차려주고 설거지, 빨래, 청소, 끝도 없는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집은 작은데 잡동사니도 너무 많고 할 일은 몹시 많았어요. 임신 상태였지만 집안일 때문에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만든 음식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집안일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늘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저보고 영양제도 잘 안 챙겨 먹느냐고 뭐라고 하고
몸이 약한 편이니 많이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도 어머님은 적당히 움직여줘야 애도 잘 크는 거라고 집안일 하기 싫다고 수쓰냐고까지 하셨어요. 네가 집안일도 안 하면 집에서 내내 놀고 먹을 생각이냐면서요.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닌 양 쉬엄쉬엄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고. 그래? 그럼 적당히 해. 그리고 요령가 쉬면 되잖아. 어머님도 내내 집에 있으신데 어떻게 쉬어? 에이, 집안일 하는 척 좀 하면서 좀 쉬고 그러면 되지. 남편은 귀찮은 듯 진짜 남일처럼 말하더군요. 가뜩이나 시부모님 자체도 불편해 죽겠는데다 내내 집안일만 하고 있으려니 우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하혈을 했고 병원에 찾아갔을 때 아기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뱃속에서 유산이 된 거였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싶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사라졌으니 상실감과 우울감이 더 컸습니다. 수술 후 방에 누워있는데 저희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3시간 버스 타시고요. 오랜만에 본 엄마가 제 방에 와서 안쓰럽다며 저 위로해 주시는데 오랜만에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수술하고 좀 쉬고 있는 며느리에게 어머님은 참 너무하시더라고요. 방문에 기대시더니 점심시간 다 됐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엄마 생각해서 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 식사하시라고요. 저희 엄마도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휴, 괜찮습니다. 저 간단하게 터미널에서 빵 하나 먹고 왔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밥 안 먹니? 네? 점심시간 넘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자기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안 차려줄 거냐 그 말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제가 항상 어머님 밥을 차려드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술하고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밥 차려달라니요. 너무 황당한 기분이었는데 저희 엄마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으시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사돈이 저희 집에 있는 건 뭘 하신다고.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우리 선이가 어떻게 밥을 차리겠어요. 아휴, 그게 뭐라고요. 애 낳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수술해도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막말로 애 낳고 몸조리 하는 것도 아닌데. 사부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유사는 것도 거의 애 낳는 거나 마찬가지로 몸조리 해줘야 돼요. 어머님은 엄청 고가운 표정이시더라고요. 애를 잘 갖고 있었어야죠. 그러게 수술이 뭡니까? 사부인, 저희 애가 유산하고 싶어서 유산했나요? 제일 속상한 건 저희 선이에요. 아휴, 그만합시다. 제가 무슨 사부인하고 말싸움 하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밥 시간 됐는데 저러고 있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근데 언제쯤 가실 거예요? 어머님은 엄마더러 언제 가실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제 시어머니다 보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정말 화가 나신 게 뒤통수로도 보이더라고요. 곧 갈 겁니다. 예, 가는 길도 먼데 너무 늦게 가면 위험하니까 그냥 조금만 있다 가세요. 어머님은 그러고 주방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일부러 우당탕 큰 소리 내며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요. 저는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엄마가 말리시더라고요. 그냥 누워 있으라면서. 그때 엄마의 그 속상한 표정은 나중에 엄마는 내려가시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니가 못살게 구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손주 볼 줄 아셨는데 그게 아니게 됐다 보니까 속상해서 괜히 그러신 것 같다고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엄마도 제 말을 믿지는 않는 건지 한숨만 푹푹 쉬시고 저는 곧 추석이니까 그때 뵙자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잡채랑 LA 갈비 해놓을 테니까 추석 때 오면 실컷 먹고 들고도 가라고 하셨고요. 그 일 이후 남편은 임신했을 때는 안 되지만 이제 아이가 없어졌으니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취업 준비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따로 하고 일단은 뷔페에 나와서 알바라도 좀 하랍니다. 집안일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돌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는 알바를 뛰러 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집에 와서 집안일 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씻고 쉬지만 저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 다시 밀린 설거지에 청소에 집안일이 가득했거든요. 일을 다 끝내고 녹초가 돼서 방으로 들어가면 남편은 쿨쿨 자고 있을 때가 많고요. 그럴 때마다 결혼을 괜히 한 건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한 결혼인데 행복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외로움은 더 커져갔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반복될 즈음 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 집은 명절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준비하는 음식도 많았어요. 가짓수도 많고 양도 많았죠. 저는 이틀 전날 장봐오고 명절 전날부터 내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 것도 너무 많고 여기저기 음식 줄 거라고 양도 많이 하다 보니 허리 한번 못 펴고 내내 음식만 만들어야 했죠.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옆에서 조금 하시다가도 허리 아프다고 자꾸 가버리고 남편은 뷔페일 할 거 있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전 몇 개 주워 먹더니 소파에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부려먹을 생각부터 한다고 단박에 불호령을 내리시더군요. 남편도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나중에 잠깐 핸드폰 확인하러 저도 방에 갔는데 남편은 방에서 퍼즐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지네 집 명절 음식 만드는 건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속으로 이를 악물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만과 화가 계속 쌓이니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요. 저는 그날 저녁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침대에 드러누워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해? 나는 이 시간까지 뒷정리하다 왔는데 자기는 방에서 뭐 하냐고. 수고했어. 남편은 폰에서 눈도 안 떼고 입으로만 건성건성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공부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마. 스트레스 받을 만큼 하는 것도 없잖아. 그만해. 듣기 싫어. 어련히 알아서 할까. 남편은 공부에 관해서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더 짜증을 내면서요. 하는 게 없는 걸 본인도 아니까 지레 찔려서 더 저러는 것 같았죠. 저는 말을 말자 하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우리 집은 언제 갈 거야? 어디? 우리 집.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러니까 언제? 내일 저녁 전에 갈 거지? 내일이 추석이지? 그래. 남편은 여전히 건성건성,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씻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점심 지나고 3, 4시쯤 되니까 남편 누나인 형님이 오시더라고요. 형님 남편분이랑요. 저는 어머님하고 또 저녁 준비했고 저녁만 먹고 나서 바로 친정으로 출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문자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는 도중 갑자기 남편이 술을 먹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저는 운전을 할 줄 모르거든요. 좀 있다가 저희 집 가야 되는데 왜 술을 먹나 싶어서 남편 팔을 잡았죠. 술을 먹으면 어떡해? 뭐가? 좀 이따 우리 집 가야 되잖아. 에? 지금 저녁인데? 저녁에 간다며. 너무 늦었지. 내일 가자. 저녁에 간다고 했잖아. 남편과 제 대화에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날 어두워졌는데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운전을 시킨다는 거야? 저녁에 저희 집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안 간다고 죽니?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겠다는데. 저희 엄마도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지 말라 그래 그럼. 제 말에 형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가면 늦었지. 위험하고. 그리고 원종이 얘도 이미 술 먹었고. 내일 일찍 가, 옳게. 저는 형님도 정말 야속했습니다. 본인은 명절 당일날 점심 먹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온다고 했으면서 정작 저한테는 내일 가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미 술을 신나게 먹고 있었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화도 치밀고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고 적당히 앉아있다가 자리를 피했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내일 일찍 가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무슨 일 있느냐고 저보고 괜찮냐 하시는 겁니다. 저 괜찮다고 기다리지 마시라 그랬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술판 벌어지고 하하호호 거리고 있는데 저는 방에 우두커니 앉아 훌쩍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내일 눈 뜨자마자 갈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일어나자마자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아침도 안 하고 뭐 하니? 저도 가봐야죠. 너 할 일은 해야지. 그리고 지금 가서 어느 세월에 도착해? 차 얼마나 막히는 줄 알아? 아침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차 막히고 개고생할 건데 뭐 하러 지금 가냐 그 말이야.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럼 저는 언제 가요? 그걸 꼭 가야겠니? 가서 뭐 얼마나 있다고 온다고. 그냥 다음에 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본인은 형님이 조금이라도 늦게 올까봐 기다리는 동안에도 형님네 시댁 욕하고 있었으면서 저보고는 아예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진짜 속이 부글부글하고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그냥 남편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집 가게. 남편은 계속 인상만 찌푸리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강하게 남편을 흔들었죠. 일어나라고. 쟤 좀 봐.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은 얼굴이 퉁퉁 부어서는 일어나더라고요. 왜? 안 갈 거야? 어딜? 우리 집. 지금 어떻게 가냐? 나 술도 안 깼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라고? 너 그만하고 나와서 밥이나 차려. 피곤한 애를 왜 괴롭혀? 어머님까지 큰 소리가 나니까 거실에서 자고 있던 형님네도 와보더라고요. 뭔 일인데 아침부터. 쟤 좀 봐. 피곤한 남편을 저렇게 쥐잡듯이 잡는다. 자기 집 가자고? 이렇게 일찍? 밥도 안 먹고? 옳게 천천히 가.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똑같아. 저는 진짜 그 집 식구들 하나같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귀찮아하면서 돌아 누워버리고 어머님은 밥 차리라 그러고 형님은 나중에 가라며 귀찮아하는데 그때 느꼈던 서러움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베개로 남편 어깨를 내리쳤어요. 일어나라고! 쟤가 미쳤나 정말! 왜 그래? 나도 우리 집 갈 거야. 일어나! 너 알아서 가 그럼! 야! 너 어딜 남편을 때려? 저는 너무 화가 나 그대로 제 손가방 챙겨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 서러워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무조건 친정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아 검색해보니 버스도 기차도 당연히 표가 없더라고요. 택시라도 타고 갈까 하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화가 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지셨대요. 제가 행패 부리고 뛰쳐나갔다고. 시부모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엄마한테까지 전화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나고 엄마한테도 죄송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면서 저보고 일 크게 만드니까 좋으냐고 당장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집 간다고 해놓고 너는 어떻게 그 시간까지 자느냐 따졌죠. 그랬더니 만사 귀찮은 말투로 술이 덜 깼는데 어딜 가느냐.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도리어 큰 소리더군요. 그 대화를 하는데 진짜 이 인간이랑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전화 끊고 몇 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꾸역꾸역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 싶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반대했을 때 눈 딱 감고 수술하고 나서 헤어졌어야 되는데 지나간 후회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2-3시간 넘게 카페에 있다가 죽을 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제 짐가방을 챙겨 들고 다시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식구들 전부 팔짱 끼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니까 하나같이 살쾡이 마냥 노려보는데 저 하나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그 모습이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잘하는 짓이다. 그러고 나서 뭐하러 돌아와? 나갈 거예요. 짐 들고 나가려고요. 뭐야? 그게 뭔 소리야? 나 엄마 집 갈 거야. 저는 방에서 대강 싸두었던 짐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남편이 잡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내 집 간다는데 왜 막는데? 아이고, 제 말하는 뻔세 봐라. 야, 집에 가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저를 유난스러워하는 겁니다.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무시하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제 가방을 뺐더니 소파 뒤에 숨겨버리는 겁니다. 못 가. 내가 간다는데 왜? 끝이라도 내자 이거야? 못할 거 없지. 어머나, 제가 시부모 앞에서 말하는 것 봐. 옳게 흥분하지 말고 앉아서 대화를 좀 해. 왜 이렇게 흥분해 있어? 그 집 식구들 다 하나같이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정말 눈물나게 서럽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조금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참으며 짐가방을 다시 가지러 오려는데 그 순간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누구야? 어머님은 인터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죠. 거기에는 저희 엄마랑 오빠가 서 있었거든요. 어머머, 야, 너 너네 엄마 불렀어? 저희 엄마가 오셨다는 거 알고 갑자기 눈물이 확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따지는 전화 받고 제 걱정돼서 오빠랑 여기까지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문부터 열었고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제가 엉엉 우니까 엄마도 놀라셔서 괜찮냐고 막 그러시고요. 남편은 엉거주춤 다가오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 저희 엄마도 남편을 노려보셨죠. 어쩐 일이겠나. 자네 어머님이 내 딸을 집에도 안 보내주고 잡들이를 했다는데 내가 안아보고 배겨? 사부인 잡들이라뇨. 말 다 하셨어요? 아니요. 고작 그 한마디 하려고 제가 3시간 걸려서 여기로 왔겠어요? 이봐 장서방. 어제 온다고 해놨고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나? 예? 그게... 술 먹었다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숙취니 뭐니 핑계대며 못 오겠다고 했고. 그게 아니라... 애초에 올 생각이 없었던 거네. 올 생각이 있었으면 전날부터 그렇게 술을 마셔댔겠어? 본인이 안 갈 것 같으면 내 딸이나 일찍 보내지. 밥 차리고 허드렛 일은 다 시켰나 보지? 사돈, 말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친 건 그쪽 집이고요. 입장 바꿔서 사돈처녀네 시댁에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사돈처녀 친정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사돈께서는 그래, 그렇게 해라. 시어머니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시나 보죠? 못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은 할 말이 없는지 입만 실룩이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시댁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초인종 누르고 들어왔는데 쳐들어오긴 뭘 쳐들어와요? 엄마가 완전 화나서 짱짱하게 따지시니까 어머님도 주춤주춤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무슨 집안에 노예 들였어요? 본인 자식 귀하고 보고 싶으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죠. 저기 장모님 진정하시고. 자네가 제일 문제야. 선이 아니면 죽겠다 어쩐다 해서 마지못해 결혼하라 했더니 이따위로 내 딸 고생시키려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개고생은 무슨 개고생이에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집안일에 알바까지 한다는데 개고생이 아니에요? 애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멀쩡하게 자리는 애까지 유산하고 임신을 했는데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빠져서 무슨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것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자주 오지도 못하는 친정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못 가게 해요? 진짜 내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엄마 화나서 씩씩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너 엄마 따라갈 거지? 당연하지. 그럼 짐 챙겨서 나와. 알았어요. 저는 남편이 숨겨둔 짐가방을 가지러 갔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저지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러게 진작 제대로 했어야지. 진짜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자. 진정 좀 하고. 그 순간 저희 오빠도 성큼성큼 들어와서 제 짐가방 낚아챘습니다. 선이 얘가 간다는데 왜 잡는데? 형님 그게 아니고요. 나도 지금 많이 참는 줄 알아. 저희 오빠 남편 노려보더니 저보고 그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엄마, 오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 그렇게 가면 끝이야. 그건 알고 가.
그 말에 제가 코웃음 치며 그랬죠. 제가 바라던 바요. 이 집구석에 제가 조금이나마 남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뭐 볼 거 있다고요. 엄마 말 듣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문을 세게 닫아버렸죠. 오빠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가는데 엄마도 오빠도 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좀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했고 또 엄마한테 죄송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때마침 엄마와 오빠가 나타나 준 게 너무 고맙기도 했고 엄마는 도착할 때까지 내내 제 손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저는 너무 피곤해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문득 일어나 보니 엄마가 제 머리를 만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컸네. 엄마가 바쁘다고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저도 눈을 떴죠.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항상 더 미안해. 좀 더 사랑해주고 보듬어줬어야 되는데 바쁘다고 그렇게 못했어. 네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부모 자식 간에 뭐가 미안해. 선이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끝내면 돼. 무서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 앞으로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여태까지 못해줬던 것만큼 더. 저는 엄마와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하고 포근했죠. 그리고 이 거지 같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통보를 했고 남편은 여기까지 찾아오는 정성 한 번 없이 전화로만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을 해도 확고하게 이혼하겠다고 했고 결국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협의 이혼으로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그 후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엄마도 여태까지 너무 바빠서 자식들하고 이런 시간 못 보냈는데 앞으로는 시간 많이 보내자고 하시고요. 그러다가 오빠 소개로 한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 달리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시부모님들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요. 설날 때 시댁 먼저 갔다가 저희 집 가면 추석 때는 저희 집 갔다가 시댁에 가고 있어요. 시댁도 따로 차례를 안 지내셔서 할 일도 거의 없다 보니 밥만 먹고 놀다가 오고요. 지금 남편은 저희 엄마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십니다.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참고로 이혼 후에 뷔페에서 같이 알바했던 친구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은 공무원 시험도 계속 떨어진 데다 뷔페에서 알바생한테 찝쩍거린 것 때문에 신고당하고 잘렸대요. 그 후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요. 그거 들었을 때 참 여전하구나 싶었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 일이 가끔 한 번씩 떠오릅니다. 특히 인터폰에 엄마랑 오빠 얼굴이 비쳤던 그 장면이요. 가족이지만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준 엄마랑 오빠를 본 그때 말도 못하게 든든하고 고맙더라고요. 첫 결혼 때 엄마가 저 시집 보내고 걱정돼서 늘 잠을 설치셨었대요.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 엄마의 사랑은 늘 제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엄마에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엄마랑도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